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SK 이터닉스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가가 다시 하락하나 외인의 매도가 시작이 되었나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 외인이 이 거래일째 매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SK 이터닉스가 다시금 상승했었던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복귀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네,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K 이터닉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SK 이터닉스가 상승했었던 이유는 AI 산업과 엮이면서 상승했었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왜 AI와 엮였냐라고 해본다라고 한다면 여기 기사에도 보여지고 있듯이 AI 산업이 떠오르면서 이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급증을 한 바가 있었었죠.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면서 전력 대란이 일어난 상황인데, 사실 AI용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6배 가량 전기를 잡아먹는다고 한답니다.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이 될 정도인데, 왜 이렇게까지 전기를 잡아먹느냐라고 해본다면 AI 서비스는 결국에는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이겠죠.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는 끊임없이 가동을 해 주어야 될 것이고,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이 데이터 센터의 경우 전력 소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동해 주어야 각종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장하는 역할이 진행이 되겠는데요. 그래야 AI 서비스를 지속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 확충이 비상인 건데, 근데 현재 SK 이터닉스가 왜 AI와 엮였냐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나타나 있는 SOFC입니다. SOFC 같은 경우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뜻하는데요. 이 연료 전지는 연료의 산화에 의해서 생기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이 SOFC 같은 경우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지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수소와 산소를 결합을 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원리 같은 경우는 먼저 수소를 공급을 해주고 이 수소가 음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공급된 수소가 전해질에서 산화가 되면서 수소가 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돼요. 이 수소 이온이 이 전해질을 통과하면서 양극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산소와 결합을 하면서 물과 열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전자 같은 경우 여기 전기선을 따라서 양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때 전기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SOFC가 갑자기 각광을 받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뭐냐라고 해본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은행 중 하나인 모건 스탠리의 청정기술 연구 책임자인 스티븐 버드 씨가 지금 블룸 에너지라는 기업을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왜 강조했냐라고 해본다면은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는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어 주어야 AI 서비스를 지속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 전원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연료 전지를 비상 전원으로 채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연료 전지를 블룸 에너지가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SOFC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블룸 에너지라는 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SK 이터닉스는 미국 블룸 에너지의 고효율 연료 전지를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국내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블룸 에너지와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상승의 모멘텀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SK 이터닉스가 현재 AI와 엮여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SK 이터닉스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때 5월 14일부로 이 블룸 에너지와 엮이면서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다시 5월 23일 날 신고가를 찍으면서 하락을 하고 있죠. 과연 도대체 어디까지 하락을 할까? 지지라인은 도대체 어디일까?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5월 14일 이후로 여기 한 4거래일 정도 기간 조정이 일어났었는데요. 이때 기준선을 잡아서
이 부근이 좀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만약에 이 지지라인을 이탈할 시에는 어느 곳이, 그러니까 2차적인 지지라인이 도대체 어디일까?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1차적인 지지라인과 2차적인 지지라인의 이격도가 좀 상당하다 보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만약에 계속 가지고 가고 싶시다. 이 부분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2차적인 지지라인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을 좀 함께 살펴보자면, 자, 기간을 5월 14일로 설정을 했거든요. 5월 14일로 설정한 이유는 이때부터 상승의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5월 14일 이후로 개인 같은 경우 240만 주 정도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 6만 7천 주,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25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온 상황이죠. 사실상 이 기관의 매도세를 개인이 좀 다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14일 이후로 지금 기관에서 상당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의 수급 동향도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이 거래일제 중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같은 흐름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14만 주 매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진행이 되었는데, 외국인의 매도세를 지금 개인이 다 받아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하게 보자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키움증권에서 88만 주 매수가 들어왔고, 삼성창구에서 40만 주 매수가 들어왔어요. 미래에셋 창구에서 30만 주, NH투자증권 창구에서 29만 주, KB증권에서 13만 주가 들어온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 JP모건 서울이라는 외국계 창구에서 8만 7천 주 정도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외국계 증권이다 보니까 이 JP모건의 이 수급 동향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리고 키움증권도 매수세가 상당하다 보니까 이 키움증권에서 만약에 이 매수세가 매도세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창구에서 받아줄지 그 부분도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